너무 아까운 대한민국의 미래들을 자꾸 허망한 사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방조하고 만들어낸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 김태규 산재 사망 책임자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소개하게 된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하 기자회견 순서는 우리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인 명숙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로 김태균님이 정말 허망하게 돌아가신 지 138일째입니다.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건의 과정 그리고 책임자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거리를 떠돌고 검찰, 경찰을 쫓아다녀야지만 최소한의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가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자리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하는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은 지난 국감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해 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수사가 조금씩 열려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될까요? 네, 국정감사 때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초동 수사 때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유족에게 고인의 실수인 양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마치 본인의 실수인 양 책임을 떠넘기는 경찰의 행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그리고 대책위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종훈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낸 순서에서 검찰 기소의 중요성에 양경수 경기도 본부장님이 사정상 못 오시게 돼서 이 페이지 이쪽에 있는 수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정종훈 목사님이 검찰 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한 번만. 예,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태규 사망사고 대책회의회 운영위원장인 한영수님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계속 김태규님 유족과 함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촉구하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태규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신현숙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녀를 보내고 허망하게 보내고 함께 산재 유가족과 같이 싸우고 계십니다. 고 이한비 PD 아버님 이용관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 가슴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태규님의 누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누님께서 돌아다니고 계시고 검찰과 그리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고 김태규님의 누나 김도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그리고 옆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종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소 의견 및 어쨌든 잘못된 검찰, 경찰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계속 함께 대응하고 계십니다.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검찰 기소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정종훈 목사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자리에 제가 서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처음 수원에서 우리 김태규님의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이번 토요일에 일주기가 되는 김영균님의 대책위가 꾸려졌고 활동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고 많은 시민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김태균 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에 너무나도 부실 수사를 했습니다. 한 명의 이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죽음으로 치부하고 무조건 빨리 덮으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눈에 뻔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그 현장을 찾아다니며 가족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가족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왜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야 되는지, 한 청년의 죽음이 잘못하면 아무 의미 없이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과 누님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시고 계십니다. 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초기 경찰의 수사는 너무나도 부실했기에 대책위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발주처인 ACN과 인력회사인 계약인력은 그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이 우선인, 기업의 이윤이 우선인 사회가 아닌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에 비춰져서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이 사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김영균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사람의 생명이 기업보다는 우선인 그러한 사회를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검찰개혁이 사회에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수사하시고, 죽음보다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기업이 우선이 아니라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지름길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부실 수사로 사실 엘리베이터가 왜 작동이 안 됐는지조차도 사실은 수사하지 않았던, 현장 보존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직접 발로 뛰었고 많은 시민사회가 거기에 협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변 변호사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경찰 초동대응의 문제점과 왜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지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장님이신 정병욱 변호사님으로부터 오늘 검찰과의 면담도 있는데요. 어쨌든 경찰이 잘못한 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병욱 변호사님으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요즘 가고사법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이재정 의원께서 여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지만 아직까지도 고 김태균님 사건은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자회견 발언하는 부분은 경찰 초동대응의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경찰이 좀 수사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책임감 있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이 개입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경찰은 이 사건도 그냥 하나의 그냥 사망사고로만 보고 업주까지도 처벌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청 업체를 원청도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원청에 어떤 소속된 말단 직원만 원래는 기소를 하고 끝나려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각 고인을 비롯한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현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서야 결국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여러 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CCTV조차도 그 현장에를 비추는 CCTV가 몇 대 없다, 뭐 한 대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들에게는 CCTV조차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유족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우리 민변과 함께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야 결국은 경찰은 원청 정도만 지금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 초동 대응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사건의 어떤 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내지 못한 채 CCTV도 유족이 이제서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그 CCTV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왜 5층에서 1층으로 왜 5층에서 1층으로 작업 중지 명령 이후에 움직인 거에 대해서도 이 CCTV에는 화면에도 조금씩 잡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재까지도 아직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주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의견이 국토교통부 회신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 특히 엘리베이터의 관리 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적어도 이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회신을 해야 된다라고, 회신을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국토교통부 회신을 기다릴 필요 없이도 경찰은 건축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물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회신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설치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지금 물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찰에 이런 좀 철저한 수사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이런 사망사고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준다면 과연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책임자 처벌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산재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것만큼 그거를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변노동위원회는 우리 시민사회 대책위와 함께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할 것이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경찰의 부실 초동 수사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7개월 동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김태규님 사건만 그러하겠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다쳐서 죽고 끼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건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한 사회, 그거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서 책임자들 처벌할 때 이렇게 시설들 잘못 관리하고 관리감독 안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 이거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니 슬픔을 가슴에 눌러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앞에 서서 항상 싸우고 계십니다. 고 김태규님의 누나 김도연님으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교 누나 김도연입니다. 태교를 송두리째 빼앗긴 지 오늘로써 238일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저와 가족들을 뭉그러뜨리고 분노의 하루를 버텨갑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책회의 분들과 이재정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상은 사라졌고 평범하기 짝이 없었던 저는 매일 갈 일 없던 경찰서, 노동부, 검찰청, 국회, 청와대를 고군분투 뛰어다니며 정부기관 민낯에 갈기갈기 찢겨져 난도질당해 죽는 순간까지 이 7개월간 겪은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태교 죽음의 직접 원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유가족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수사에서 놓친 것들입니다. 4월 10일 오전 태교가 떨어졌다는 사고 당시 5층에 있었던 나머지 2명인 현장 차장과 용역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초동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유가족에게 직접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핵심 목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사고 당시의 작업 동선과 엘리베이터 내부 사항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끝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타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것도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내부 조도를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경찰은 개방된 화물 엘리베이터에 내부가 어두워 태교가 발을 헛디뎠을 거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우리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코 20대 남성이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딜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당시 작업 상황에서의 엘리베이터 리모컨 오작동 혹은 무리한 지게차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리모컨 오작동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은 준비 없는 사람이 중심을 못 잡기에 충분했으며 저희 유가족이 현장 차장의 조작 실수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 차장은 당시 지게차를 운행했으며 태교의 죽음 당시 오른쪽 손 부위에 두꺼운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호수도 없이 두 손에 의한 정밀 조작이 필수인 지게차를 운행한 것입니다. 현장 차장은 또한 적재물 팔레트를 싣고 지게차를 후진시켜 엘리베이터에서 빠진 후 1층에서 다른 지게차가 팔레트를 내리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할 CCTV에서는 그리고 당시 사진에서도 1층에 있었던 지게차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5층 추락 현장인 엘리베이터, 지게차가 적재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태교가 음주 후 실족사했다고 기자들에게 흘렸습니다. 당연하게도 부검 결과 알코올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CCTV를 무려 7개월 만에 확인했으니 그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조차 현장 관계자들의 조롱, 기업 살인을 두고 행한 무책임하고도 모멸적인 언행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믿기지 않은 태교의 죽음을 안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뛰어온 과정은 같은 죽음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진상규명의 책임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그간 경찰 수사에서 놓친 가장 중요한 단서들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태교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가감없이 기소하고 이들이 처벌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시공사 은하종합건설, 발주처 ACN, 인력회사 계양인력, 이들은 태교의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유가족도 죽을 힘 다해 살인자들이 죗값을 치를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안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꼭 기업의 탈을 쓰고 법망지에서 태교를 죽인 살인자들이 기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초동 수사만이 아니라 그 후에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경찰 계속
무시했습니다. 7개월 만에야 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아직까지 수사되지 않은 현실에서 경찰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의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문이 기자회견문에 있는데요. 저희 3쪽에 오타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마지막 단락에 그런데도 검찰은이 아니라 경찰은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매우 협소하게 냈습니다. 이제 검찰이 얼만큼 수사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한빛 PD 아버님, 이용관님과 그리고 대책위에 함께하고 운영위원장이신 한영수 사무총장님이 같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책임자를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고 김태균님 산재 사망 책임자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고 김태균님 산재 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즉각 기소하라. 20대의 젊은 나이에 일하러 간 지 3일 만에 죽어야 하는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러 갔다가 죽어야 하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무감한 세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인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 현장에서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한 해가 다가도록 사망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우혹투성이이고 정작 처벌받아야 하는 발주처와 인력사무실은 불기소로 송치하였고 처음부터 고인의 책임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던 경찰로 인해 더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경찰과 싸우고 검찰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모욕과 개인정보 공개는 우리나라 공기관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했습니다. 고 김태균님 산재 사망 대책회의와 유가족은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확인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구멍투성이 수사를 하며 사고 현장 보존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현장 관리자들은 고 김태균님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가 아닌 사측이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주지 않는 불법 행위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경찰이 수사했다면 사망의 원인은 더 밝혀졌을 것입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 원인과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 사고 현장 은폐와 축소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 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 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컨을 시공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만 기소했을 뿐입니다. 발주처인 A씨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함께 검찰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합니다. 발주처, 시공사, 현장 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하며 업종 차별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를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고 김영균님의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이때만 잠깐 노동자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법제도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년의 죽음으로 유지되는 반인권적인 사회를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청년건설 노동자 고 김태균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이상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이곳 국회를 찾아오지 않아도 관련된 법안을 살피고 민생을 살피고 그리고 또 기왕의 법으로도 제대로 처벌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국회 모습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도 돌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 김태규 씨 산재 사망 책임자 기소 촉구 그리고 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